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고트입니다. 오늘은 오슈, 정말 오랜만에 오슈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컨텐츠 경매 위주로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슈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우리 코어 팬분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좀 기껏 해볼게. 순천 저거랑. 이게 뭐 보시면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제 인기 급상승 이슈들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와서 처음으로 긴장했다고 올린 사진. 아, 좀 연로하신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저 스마트폰에다가 돋보기를 보고 긴장하게 되네. 이거는 진짜 택시 기사 내비를 돋보기로 한국 가서 이때 처음으로 긴장했다고. 내비도 이미 찍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구나. 노안 때문에. 우리나라 맞아요. 개미 태워 죽이는 거 아님. 아니, 댓글이 더 웃겨. 주식시장이 이렇게 댓글 대댓글 다 딴소리하는 개 웃기네. 긴장되지. 자,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게이 같은데 판단 도와주실 분. 결혼을 했는데 게이라고? 후천적 게이인가? 아니면은 게이 중에 그런 사람 있다 그랬어. 게이인데 자기 성향을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저 분위기가 그 좀 보수적인 그런 게 아직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커밍아웃을 안 하고 그렇게 사회에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좀 이제 게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좀 그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카톡 내용 볼게요. 근데 화질 존나 구진데요? 이걸 읽으라고 준 건가? 땡긴 게 있네. 이게 남편의 뭐 파트너인가? 암튼 아니 그럼 아프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아파서 어제 자정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나? 오후 회의 참석 안 했나? 밥도 안 먹고 담배도 한 번 안 피웠나? 아픈 거하고 일부러 쌩 까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왜 걱정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난 잘 모르겠다. 네가 혼수 상태도 아니고 내가 너 생활하는 걸 모르냐? 핸드폰 볼 시간 없었다는 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간 없어서 본인에게 연락을 소홀히 했다라는 내용이죠. 잘 이해가 안 됨. 참고로 회의 참석도 안 했고 밥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핌. 단순하게 골골거리면서 핸드폰 답장을 안 한 것뿐이야. 내가 사이코도 아니고 사채업자한테 연락 온 것도 아닌데 형 문자만 골라서 충분히 여력이 되는데 일부러 쌩 까고 있겠어? 아내 전화도 겨우 받은 게 끝인데 실시간 답장 안 했다고 욕먹은 것도 솔직히 이해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뭘 게이라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서로 연락이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서운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남자들 중에서도 이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연락 잘 안 한 것 때문에 좀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한 남자들이 분명히 있거든. 난 이걸로는 뭐 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블라인드에 올라왔구만. 와, 진짜 의심된다. 나 게이 친구들 많은데 저 정도 카톡은 게이 의심. 이게 왜 게이야?
남자들끼리는 연락이 안 되면 뒤진 줄 알았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는 애초에 저렇게 길게 쓰지도 않을 것 같아. 무슨 연인 간의 다툼 같다. 어떻게? 일단 지금 내 메일로 카톡 내용 보내기에도 읽으면 답 나오나. 난 상대만 게이 같다. 남편 카톡도 이해 안 된다고 써있고. 무슨 사이인지 대화 자체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해요? 형이란 사람은 게이가 맞는 것 같다. 이제 아는 형과의 카톡 내용인데 이제 남자들끼리 찐친이면은 아픔, 이응, 오키 이거로 끝나요. 에? 아니 뭐가 게이 같다는 거야? 아프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아파서 자정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어? 담배 한 번도 안 폈어? 중간중간에 핸드폰 볼 시간 있었을 텐데 연락 안 한 게 좀 서운해. 답 잘 이해가 안 돼. 예? 코트가 영포티라서 남성 호르몬이 사라져서 저도 게이라고요? 씨발. 예? 아 여러분들은 이게 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정도로 남자랑 길게 얘기해 본 적은 없긴 해요. 아 내가 좀 병신인가 봐. 저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 게이고 그러면은 뭐 자기야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게이 세계를 내가 잘 너무 몰라서 그런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아 그래? 랄프랑 저대아가 맞냐고? 그쵸.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안 하긴 하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 게이라고 하긴 좀 그래.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이의 그 내용은 이제 게이분들이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확실한 애정의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게이야. 근데 뭐 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담배 필 시간도 없었어? 미안해 나 진짜 아팠었어 와이프한테 저기 돼 있었고 난 네 소세지 생각이 나서 미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뭐 라든지 아니면은 미안해 이따 혼내줄게 라든지 뭔가 이런 애정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신적 게이도 이제 있으니까 그지? 보통적 이야기를 그런 사람도 있대? 나 하잖아. 예림 씨랑 위장인 거지? 오빠 조만간 커밍아웃 하겠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아 나도 친한 동생 챙겨주는 느낌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맞아 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 예, 저도 친한 동생 챙겨주는 그런 느낌의 카톡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거는 이제 사회면에 올라와야 될 소식이네. 쇠망치를 휘두른 중국인 2명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서 살해를 시도한 혐의 CCTV 화면인데 어떤 남자가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고 이 CCTV 뒤에서 이제 이 남자를 뒤에 쫓아가고 있는 망치를 휘두르면서 인천 부평에 야 창문 좀 닫아라 알피야. 이 음잘 나오네.
근데 나는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자국민 상대로 한 이런 범죄들이 이제 예전에 오원춘이 가장 큰 이제 사건이긴 했죠. 그때 이제 걔는 오원춘은 내가 알기로는 저 조선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선족, 중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자국민 상대로 이렇게 벌리는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면은 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 같아. 이건 조금 문제긴 하네요.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보니까 저런 중국인도 욕하면 이제 한국 경찰이 잡으러 오는 세상, 이게 말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인들이 범죄 일으키는 기사가 끊이질 않는다. 이래도 무비자 입국 철회 안 하지? 그러니까 맞아, 무비자 입국은 좀 아니야. 내가 봐도 왜 비자라는 그 간단한 어떤 그 사람의 뭐 정확한 신상에 대한 이제 좀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다른 나라 갈 때 비자인데, 무비자로 어떻게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참 하루에 3,000명씩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을 한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화제 글들만 좀 이렇게 먼저 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30만원 달라 대학생 기본소득 요구. 이건 뭐야? 월 30만원 기본소득 대학생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월 30만원씩 해줘잉인가요? 맞나요?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월 30만원이 주어진다면, 꽁돈이 주어진다면, 그래 문화생활 좀 하고 싶다라는 바람들이 있다. 오늘날 노동을 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생은 30%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은 대학생에게 기본 시간 주권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30만원을 벌기 위해 노동을 좀 우리나라에서 시간 주권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 뭐 긴 말 안 하고 싶네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갖다가 너희들 영화 보고 씨발 너희들 문화생활, 취미생활, 술 처먹고 뭐 이런 데다가 여행 가거나 쇼핑하는 거 왜 나라 돈으로 그걸 해달라고 해줘잉이야. 왜 용돈을 씨발 부모한테 안 받고 나라한테 해달라 그래. 이건 좀 꼴받네. 아니 저도 세금 많이 내는 입장에서 성실 납세자라는 그 칭호를 저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아니 저도 나라에 세금 낸 것만 해도 지금 한 그래도 한 적어도 5억 7억 정도 냈을 거야. 나도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제 세금을 내면서. 에? 이건 아니지. 왜 내가 내 돈으로 너희들 월 30만원씩 용돈 줘야 돼. 이거 완전 거지 마인드네. 난 이거는 좀 열받네요. 저랑 관련이 돼 있는 이슈라 그런지. 에? 세금 내기 싫지 이러면. 이건 좀 아니야. 그리고 조금 시원한 사이다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 다음 달에 복구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죠? 이용자 불만의 피드형 친구 탭 철회 결정을 드디어 했다고. 예. 제가 봤을 땐 높은 확률로 이 새끼들 광고비 이제 다 이제 광고 기간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래서 독점제로 가면 안 돼,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그 한쪽에서 너무 독점을 해버리면 배달 어플도 그렇고 이 국민 메신저 어플, 이 카카오톡, 이것도 진짜 문제야.
복구 못한다고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더만 결국은 복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이 기업에게 광고받는 그 비용보다도 일반 이제 그 일반 이용자들이 친구한테 생일 때 선물해주는 그 기능 있죠. 아, 누구 생일이구나. 아, 내 지인 누구 생일이구나. 아, 과장님 생일이구나. 뭐 이렇게 여러 나랑 연결돼 있는 사람들의 그 생일 소식을 안 보게 되는 거야. 친구 탭을 안 들어가게 돼. 바뀌고 나서 얘네들이 어줍잖게 무슨 인스타그램 이런 거 따라하려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족 같은 기능 다 넣어놨어. 어? 아니 카카오톡을 딱 들어갔는데 잘못 이제 그 단톡방 들어가려고 잘못 누르면은 갑자기 카카오톡 쇼츠가 나와. 카톡 쇼츠. 근데 막 푸디엘리님이 존나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주 알았어요. 예, 내가 언제 이런 먹방을 했지? 푸디엘리님이 계속 나오대. 그래가지고 나는 굳이 이렇게 늦게 후발주자로 쇼츠 이런 거를 얘네들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메신저 기능만으로도 그냥 충분한데 자꾸 여기다가 광고창 때려놓고 뭐 때려놓고 막 지겨워 죽겠어. 예. 아무튼 좀 그냥 메신저 기능만 잘 쓸 수 있게만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싫어했던 적은 처음 아닌가? 빨리 좀 돌려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제 한다고 합니다. 선물이 안 터지니까. 예, 생일 선물이 안 터지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약간 눈에 들어오네. 요 소식. 역행 BJ가 투자 손실 5천만 원 복구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 여성 이 BJ분이 코인으로 5천만 원을 잃었다 그래요. 이분 좀 유명하잖아. 쇼츠 같은데 한번 나오던데. 청산당하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우는 모습 이런 게 막 나오던데. 아니네. 그분인 줄 알았어. 예, 알죠. 아니구나. 아윤님이구나. 아윤님이었구나. 난 그분인 줄 알았네. 그분은 아니네? 예. 아윤님은 뭔 주식 방송도 하나 보다. 난 몰랐어. 주식 방송이 아니라 그냥 본인 코인 5천만 원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뭐 이런저런 소통하다가 저도 이번에 재테크 시작했는데 저 코인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천만 원 됐어요 했는데 그래? 의첸 가자. 오늘 좀 저 시청자 친화적인 그런 방송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손들이 7,500만 원으로 복구해 주었다. 그러면은 2,500만 원 익절이네요. 씁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참 뭐 축하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맞다. 자두둔가 나 그분인 줄 알았어. easy. 예. 하나 또 볼게요. 요즘 젊은 층들에게 인기 있다는 옷인데 요거 할머니들이 입는 옷이잖아. 요거 베스트. 젊은 층 패션 플랫폼에서 김장조끼가 인기다. 이게 김장할 때 입는 옷이야. 아마존에서도 김치조끼로 판매 중이라고. 셀럽들이 입으면 또 이뻐 보이니까 뭐 이게 김치조끼라고 치면은 진짜 아마존에 나오나 보네. 그래. 이쁘면 그만이지.
이건 또 뭐야? 넘어갑시다. 예. 이건 또 뭐야? 이게 지금 오슈에서 인기글 위주로 보니까 좀 관심 있는 주제들이 좀 나오네. 최근에 인천에서 일어난 마라톤 선수 성추행 논란. 감독이 해명하고 선수 입장문까지 올라온 지금 결과가 다 나온 내용인데, 지금 이제 마라톤 선수가 1등 했네요. 1등하고 딱 들어왔는데 선수가 불쾌해하면서 뿌리치는 장면. 이분이 이제 코치분인데 들어올 때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하는 모습은 제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마라톤 이제 골인 장면에서. 야, 근데 이게 막 인상 쓰면서 뿌리치네. 하지 말라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주는 것 같은데, 예, 하지 말라고 확 뿌리치네. 보기 불편한 장면인 것도 맞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성추행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아니 카메라가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저렇게 성추행을 목적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쓰러질까봐 그런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뭐 인터뷰 있거든요. 제가 올릴게요. 아니 그냥 댓글로 줘. 그냥 댓글로. 길어요. 삼척시청 감독 김한기.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수건 얹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받아주는 게, 이렇게 몸으로 해서 받아주는 게 너무 지치니까, 지칠까봐, 이렇게 쓰러지면 또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와서 저렇게 접촉을 하겠냐고. 근데 나는 좀 이 선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한가요? 제가 솔직한 입장으로는, 아니 그냥 뭐, 예, 저 수건 받고 서도 될 것 같은데, 쭉 보시면 둘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댓글에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네요. 선수 입장문, 감독 해명 둘 다 있습니다. 감독 해명이 올라왔네. 김한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님. 그게 뭐냐면 마라톤이 힘들잖아요.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남자 선수보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그래 이렇게 실신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저거 때문에 코치도 저렇게 한 건데 막 실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수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 그냥 힘들어서 인상 쓴 거겠지. 명치 끝이 닿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뿌리치다시피 했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인상 쓴 거고 저희끼리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선수 입장문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뭐 넘어가. 쉴드 측도 쓰려고 그런 거다. 성추행이라는 입장도 쓰려고 예? 하는 행동이다. 선수 입장 왜? 선수 입장문도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보십시오. 선수 입장문이 또 달라요? 네. 그냥 아파서 그렇다. 가 끝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삼척시청 마라톤 선수 이수민입니다. 최근 골인 직후에 발생한 신체 접촉 논란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추행이라고 단정짓거나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의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는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매우 강한 힘으로 제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고 저항에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 많은 분들이 논란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통증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라니. 제가 먼저 감독님을 찾아가 꼬린 직후에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셔서 통증이 있었어요. 그 행동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감독님께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과나 인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저에게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그 후로도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연락도. 아니 불편해서 감독하겠냐 이거? 아니 이수민 선수 좀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네. 감독님 입장도 엄청 난처할 거 아니야. 야 내가 이상하냐? 아니 나 요즘 난 좀 좀만 더 읽어볼게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과나 인정은 전혀 없었고 말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저에게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그 후로도 이후 사건 공식 조사 과정에서도 감독님은 조사 전 단독으로 해명한 듯한 영상이 올라와서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먼저 밝히시는 모습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수를 보호하고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도 없이 해명 자료를 공개하는 모습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감독님은 저에게 찾아와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 전후 과정에 저는 일부 소통과 지시가 반복적으로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기력이나 계약과 관련된 압박에 느껴진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관련된 모든 사실은 시청 조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통증과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확인되지 않은 비난과 추측이 더 이상 사실 저는 시합에 집중하고 기록을 만들어야 되는 선수로서 이런 해명문을 직접 올리는 일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나 존나 아니 왜 에? 저에게 이번 일이 혹시 모를 불이익으로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번 일로 팀 재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 방은 지금 감독님 쪽 의견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올렸거든요. 댓글에 새로 오신 하고 댓글 그 영상 보세요. 그 댓글을. 일단 지금까지는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이수민 선수가 그 뭐냐면 그 이거 마라톤이 너무 힘들잖아요. 댓글? 네.
대놓고 숨만 튀했다고. 선수 입장에서 김한기 감독이 업계 유력자라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 숨만 튀어? 예? 선수의 밀어내는 표정과 제스처가 아주 지긋지긋해 보인다. 담요는 어깨에 덮어주면 될 텐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팔이 명치를 치진 않았고 여성의 가성을 감싸는 느낌. 다 티납니다, 아저씨. 수건을 누가 저렇게 가슴에다 감싸주냐. 관상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와, 이게 또 그 남녀 그러니까 그래서 몰랐나. 진짜 인류의 바사삭이다, 바사삭. 야, 미쳤다. 댓글 맛이 간다, 맛이 가. 감독님이 막 잘했다고도 나는 못하겠지만 댓글도 참 그렇다. 예. 예. 이게 젠더 이슈로 갈 줄은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좆된다 대한민국. 씨발. 와,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 뭔가 저런 거 보니까. 근데 또 아, 형 이거 잘못 읽었네. 이거 감독님이 쓴 거임. 근데 옆에서 수건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님이 굳이 나선 이유는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살짝 또 들기도 하네. 원래는 감독님들이 하는 거라고.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 이거를 또 이렇게 젠더 이슈로 또 몰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참, 예, 개 같네요. 넘어갑시다. 예. 또 내가 여기서 발언을 막 이렇게 또 내 주관으로 이렇게 너무 짓거려 버리면 또 이것도 뭔가 또 논란이 또 저기에다 또 불씨를 지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난 솔직히 이미 이수민 선수의 발언은 이수민 선수가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지. 뭉개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수민 선수도 이해를 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뭐 그 자리에서 뭐 이수민 선수랑 좀 강하게 부딪혀서, 예, 좀 고통스러워가지고 인상을 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감독으로서 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좀 멘트가 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네. 너무 한쪽 의견만 이렇게 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자 넘어갑시다. 자, 큰 소식이죠. 요거 저도 이제 오늘 오슈를 할 때 요거를 가장 메인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드디어 떴네요.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냥 이희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폭로를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AI로 이희경 얼굴을 이제 뭐 만들어낸 그 주작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희경은 그냥 입국닷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시켰거든. 회사에 시켜가지고 이희경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가 되면서 고소장까지 이렇게 자기 SNS에 올리면서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되게 된 이유까지도 이렇게 다 자기 SNS에다 이제 올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고소장은 이제 공개가 되었고 놀면 뭐하니에서 이 장면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거예요. 뭐냐면 이희경이 면치기를 이렇게 좀 개걸스럽게 하는 요 장면 있잖아요. 요거를 보고 심은경 배우가 아주 그냥 정뚝떨 표정 요런 걸 이제 짓고 있고 또 그 전에도 이 배우님 이름 뭐지? 김석훈 배우님. 예. 그래서 저번에도 은경이가 깜짝 놀라더라. 이게 코미디나 개그도 아니고 좀 역하다. 뭐 이런 반응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 나올 때 이경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면치기 하는 것 때문에 원래는 난 그렇게 먹지 않는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있었나 봐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면치기가 먹방에서 면치기 논란이 이제 생긴 게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지만 이영자가 면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영자님이 면치기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원래는 면치기를 참 잘한다. 먹을 때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우동 같은 거 먹을 때 호로록 소리 내면서 막 그 먹는 모습이나 담기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 때 야,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정재 배우님 앞에서 이영자님이 진짜 면치기를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추접스럽게 연출이 돼버린 거야. 왜냐면은 이걸 보면서 이정재 배우님의 표정이 깜짝 놀라면서 약간 뭐 좀 미개하다는 듯이 이렇게 좀 쳐다보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담기면서 논란이 생긴 거지. 아니 굳이 면을 먹을 때 저렇게 호로록 소리 내면서 개걸스럽게 처먹는 것이 참 이제는 좀 미개하지 않나. 매너에 좀 식탁 매너에 좀 어긋난다. 요런 내용이 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뭐 예전에 면치기 하고 그랬었는데 많은 예능인들이 면치기를 했었어요. 막 김준현님도 있고 맛있는 녀석에서 면치기 하는 거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면치기가 한때는 이 좀 트렌드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정재님의 이 표정 하나로 면치기가 좀 이제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놀면 뭐하니에서는 이희경이 면치기를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희경도 아는 거야. 이제는 저런 식으로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참 시청자들로 하여금 추접스럽다. 라는 그런 그 이미지도 생기고 본인은 이제 직업은 배우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예능 활동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면치기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나 면치기 별로 안 하고 싶고 참 그렇습니다.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요즘은 이제 이런 면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멤버로서 예능에 나올 때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거, 또 제작진들이 기대하는 거, 뭔가 장면 하나는 따야 되잖아. 한 카트 따야 되고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뭐라도 장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야. 이희경은.
그래서 제작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심은경 배우한테도 저기 은경아 내가 좀 무례할 수도 있어. 근데 불편하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면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보는 표정이 이정재님과 똑같은 표정이야. 보면 알겠지만, 예? 딱 그 표정이잖아. 예? 딱 그 사람 보고 맛이 가는 그 표정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웃어주지 않는 그런 배우들의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예능으로서의 그런 그 재밌는 장면이죠. 예. 근데 이희경 배우는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싫었던 거야. 그리고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누가 저렇게 처먹어요 면을. 웃기려고 하는 거지. 저도 방송에서 웃기려고 라면 처먹다가 먹뱃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재밌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도 좀 자괴감이 생길 것 같아. 예전에는 재밌었던 게 이제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 저게 이제 이정재님의 표정 하나만으로 면치기라는 것이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것이 돼버린 거죠.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희경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선배 배우인 김석훈 님도 얘기를 해. 야, 좀 역해, 이경아. 라고 얘기하니까 웃지만 속은 쓰린 거야. 씨발 제작진 개새끼들이 다 시킨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데 시청자들은 뭐 알겠냐고.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저렇게 면치기 하네. 와, 저렇게 역겹게 쳐다보네. 근데 역겹게 쳐다보는 저 모습이 웃겨. 웃긴 건 사실이야. 사실 웃기죠? 이거는 이희경의 면치기 때문에 웃긴 게 아니라 심은경의 표정 때문에 웃긴 거야. 근데 그렇게 소비가 되고 싶지 않은 이희경의 마음은 또 있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불만인 거야, 이희경은.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어떤 지금은 이제 이게 주작인 거로 밝혀졌나요? 예? 이희경 씨가 인스타에 입장문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그 세세한 내막을 알려줬죠. 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작진 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AI 사진. 저기 어떤 여자가 자기랑 일단 고소는 했고 이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결과 안 나왔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됐건 특정이 될 거다 이제 용의자가. 그 사진 좀 보고 싶네. 어떤 사진이요? 이희경 논란 사진. 이게 합성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확정을 짓진 않을게요. 저희 방송에서도 이희경 AI 논란 사진. 이 사생활인데 요거다. 해당 사진도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소속사에 조치를 한 건지. 제 글에다 올릴게요. 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난 이게 좀 궁금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이희경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당장 대응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거짓이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 글에. 이런 사진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좀 욕을 먹었죠. 본인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딨니? 뒤로 가세요. 저 메뉴에 여기 맨 밑에 쪽에 있어요. 보면. 맨 밑에 글 자체 내부에 있어요. 이건 이제 입장문 고소장. 요 밑에 더 밑에 요거 말하는 거죠, 사실. 그래 이 사진
이 여자가 주장하는 거는 저희가 연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입니다. 반응이 좀 민망하지만 그땐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스타그램 부분에 설명드리자면 제가 셀카를 보냈는데 그 사진에서 가슴 부분이 살짝 보였어요. 어떤 엄마가 사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꼭 이모티콘으로 가리고 보여달라고. 아, 근데 뭐 이제 이경과 나는 이제 사적인 그런 사이고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다라면서 이제 인증을 한 거예요. 이희경이죠. 촬영 중에 찍은 사진 같아. 근데 초반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준영 친구라는데 버닝썬 게이트 그 정준영 친구라는데 신뢰감이 훅 떨어진다. 그 사람을 알려면 주변 친구를 보랬어. 옛말 틀린 거 없음. 관상충의 주장이랑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민심이 확 안 좋아져 버리면 양쪽의 어떤 그런 대중들이 좀 이건 문제긴 해요. 한쪽에서 이렇게 근데 너무 믿을만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사진이 다 있고 서로 대화 나온 내역이 있어 버리면 요즘 또 AI로 또 사진을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준영 친구 신뢰감 확 떨어지네. 예. 수습이 안 되는 듯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 올라오면은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또 떠안지 않으려면 바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난 회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예. 이희경 입장은 그래요. 이번에 고소장을 썼습니다. 고소장 써서 올렸어요. 그동안 왜 이랬는지에 대해선 본인의 입장문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포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완료하기 전까지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이 있었다. 며칠 전 저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루머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협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실체도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개월 전에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었다. 이 여자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거야. 회사에서는 허위 사실에 대해 진실 공방을 할 이유도 없다며 한 번 더 저를 징정시켜 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예능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고 저희는 자진하차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면치기 논란 때도 저는 분명히 하기 싫다고 했어요. 저 때문에 국수집을 빌렸다며 부탁을 했고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 라는 저의 멘트는 편집됐습니다. 그치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거 연출이에요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굳이 국수집을 섭외한 그 제작진들의 노력도 또 이것에 대한 순수 재미가 이렇게 역겹게 쳐다보는 이걸로 이제 이 면치기에 대한 재미가 나오는 건데 이경이 이거 연출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김이 새니까 편집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경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예. 저희 멘트는 편집됐어요.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마음이 급했었다는 황당한 말만 한 채 논란은 오롯이 저 개인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제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외 예능에서는 VCR로만 하겠다고 전달받았지만 기사를 보고 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촬영은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세대 유감 촬영 마치고 베트남 영화 해외 드라마 예능 촬영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후 곧 용의자가 특정될 것입니다. 독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악플러들 또한 선처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기다려준 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솔로, 용감한 형사들, 핸섬 가이즈. 야, 이거를 이 제작진들이랑 이 자기가 관련돼 있는 업계인들을 그리고 자기가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 영화 이런 사람들 다 언급을 놀면 뭐하니만 딱 빼고 언급을 했다는 거는 큰 이제 의미가 있네요. 예. 놀면 뭐하니를 대놓고 저격한 게 맞죠. 근데 이 와중에 불똥이 또 유재석 아저씨한테 튀었어요. 예.
유재석 아저씨는 연예계 생활이 지금 몇십 년째죠? 아마 한 30년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제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유재석 아저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무결하던 그 유재석이 이희경의 이번 이 저격 글로 인해서 유재석 아저씨한테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재석 아저씨는 뭘 잘못했냐?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희경이 힘든 면치기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보였을 텐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야, 이경이가 하기 싫어하는 건데 굳이 이런 걸로 우리가 재미를 만들어내야 될까? 면치기가 하고 이경이 싫어하는데 또 그 장면에서 또 나는 거기다 대놓고 야 이경아 야 얘 진짜 얘 좀 심해 야 이경아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러면서 한마디 거드는 이게 또 사실 웃음의 포인트인 거니까 이경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방송에서는 또 이경이를 꾸짖는 그런 역할로 또 한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제작진들이 근데 나는 목소리는 유재석 아저씨 목소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유재석 아저씨한테 좀 이번에 실망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럴 것 같아. 가장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쨌건 이희경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뭉개고 저렇게 촬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나 이런 게 없었어. 아마 저런 리스크가 있고 기사가 뜨고 그러면은 물어봤을 거야. 이희경씨, 이번에 그 기사 올라오고 이런 게 있던데 저희 대화 좀 나누시죠. 진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좀 독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저희 회사에도 몇 번이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저희 회사 측 통해서도 고소장 제출하고 특정되면은 그때 해명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지. 구라면 어떡하지? 왜냐면 정준영 때도 그랬거든요. 정준영 때도 1박 2일에서 정준영이 하차했었어요. 왜 하차를 했었냐? 버닝썬이 있기 전에 정준영은 털리게 된 계기는 그거잖아요. 본인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에 수많은 본인이랑 엮인 여자들의 이제 불법 촬영물들이 있었어. 근데 핸드폰이 고장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해서 사설 수리업체에다가 핸드폰을 맡겼다가 그 수리업체 기사가 그 정준영 핸드폰을 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대화 내역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돼버린 이상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공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개해버린 거지. 그 사설 수리업체 기사님의 왜 그거 남의 거를 핸드폰을 털어? 왜 남의 연예인의 핸드폰을 갖다가 털어? 그 양심과는 별개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쨌건 공개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 논란으로 인해서 정준영이 결국 나락을 가게 되고 버닝썬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1박 2일 때 정준영이 나오고 있다가 잘 출연하다가 어떤 여자가 고소를 해요. 네. 성추행, 불법 촬영물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게 기사가 막 뜨고 나서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정준영 이거 리스크 감당하고 안고 가기 힘들 것 같다 하고 바로 하차를 시키고 이제 하차가 됐죠. 정준영은. 근데 그때 민심이 안 좋았는데 그 여자가 고소를 취하한 거야. 고소를 갑자기 취하해. 그러면은 준영이는 굉장히 억울하겠네. 실제로 정준영은 억울한 스탠스를 취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어떤 기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고소를 왜 취하하셨어요? 예? 아예 없던 일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협박당했어요. 준영이한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그걸 이제 기사로 터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나락에 가게 됩니다. 원래는 정준영을 두둔하는 그런 글들도 많았고 그런 이제 민심이 그런 쪽으로 흘러갔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1박 2일 제작진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정준영이 좀 억울하겠다. 그래서 기존 멤버들은 막 정준영을 언급하고 막 단톡방에 갑자기 전준영이 난입하고 약간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준영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밑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찰나에 그 기사가 나가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이런 출연자들의 어떤 이슈나 이 리스크들을 감당하고 그냥 가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놀면 뭐하니 측에서는 이희경이 이번 일로 뭐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야. 하차시켜도 이해가 가고 하차하지 않고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같이 묵묵히 같이 가는 것도 이해가 가는 입장이야. 아니 생각해봐.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이희경이 만약에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일 없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어봐. 그럼 어떡할 거야. 나중에 재편집해야 되고 막 얼굴 막 걷어내야 되고 편집팀들은 날밤을 까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예능에서 막 이렇게 편집되고 이런 장면들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 제작진이 이희경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할지, 하차를 시킬지 아니면 계속 같이 함께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희경 억울하긴 하겠지. 억울한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생활에 대해서 이희경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자기 일을 잃기 싫어서. 근데 면치기 관련해 가지고 이희경이 나는 이제 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예. 이거는 좀 이희경이 억울할 만하다. 근데 이제 하차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의 입장도 있다는 거지 나는. 저는 굉장히 중립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다 이제 뭐 제작진들을 욕하고 그러고 있긴 해요. 근데 면치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를 계속 어거지로 시키고 혐오하는 그 표정을 짓게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소모시킨 거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 하지만 하차는 제작진 마음이 맞아. 그죠? 예. 하차 권유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한다는 거죠. 예. 지금도 고소장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중립 기여를 박아놓는 게 맞다 이거지. 왜냐면은 구락간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 예. 구락간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근데 면치기 관련해서는 사실 뭐 짜증나긴 했을 거예요. 족같죠. 본업이 배우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철 다 지나간 면치기 장사를 놀면 뭐하니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국수집 잡았어 이경아 해줘야 돼 이거 하니까는 족같죠. 아니 씨발 이렇게 민심을 모르나? 요즘 그 면치기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혐오스럽게 하고 좀 면치기 논란이 이제 생기고 약간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왜 모르지 제작진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작진들은 감이 다 뒤진 새끼들이 맞는 거예요. 예. 놀머 제작진들은 비응신 새끼들이 맞죠. 예. 응? 비응신 새끼들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감이 없어. 철 지나간 그 면치기를 왜 굳이 하고 그거 뭐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이거를 왜 굳이 또 만들어내. 아마 알면서 시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모르진 않을 거야. 에? 트렌드나 이런 거에 뒤처질 수가 없거든 제작진들이. 직업 특성상. 그죠? 존나 무능한 게 맞아. 예, 존나 무능한 게 맞지만 이희경의 개인 사생활 관련으로 하차시킨 것에 대해서는 나는 글쎄 뭐 굳이 이희경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작진을 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 씨발 뭐 이렇게 개인 사생활에 이렇게 저 독일 여자가 주장하는 근데 이걸로 거는 유재석 욕하는 건 대상이 잘못됐음. 이건 결국 제작진이랑 이희경 문제고 여기서 유재석이 알았어도 한쪽 편 드는 건 쉽지 않음. 이희경만 연예계 후배가 아니라 제작진 중에 유재석이랑 더 오랫동안 일한 스텝이 없었겠냐고. 그거 난 솔직하게 말하잖아. 나는 좀 유재석 아저씨 욕하는 새끼들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해. 얼마나 수많은 예능을 하고 수많은 그 연예인들이랑 엮여가지고 막 이런 방송을 해왔겠냐고 유재석 아저씨가. 근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주기 위한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희경을 좀 너무 안 좋게 또 생각 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 예능인들 누구를 딱 불러냈어. 그럼 그 사람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김영철 아저씨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섭외를 했어. 그러면 김영철 하면 이제 대중들이 알고 있는 김영철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는 말 쓸데없이 말 많이 하고 좀 투머치 토크하고. 쉽게 말해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 그냥 쓰잘데기 없이 막 말 많이 하고 김영철 아저씨가 막 이상한 막 유행어 밀어붙이고 허경환 아저씨를 예를 들어서 섭외를 했다고 쳐.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시킬 거 아니야. 라스에서도 막 그런 거 시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유재석 아저씨 입장에서도 이희경이 이제 면치기로 몇 번 웃음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유재석 아저씨도. 자,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초반에 좀 헤매는 거 빼고 내가 혼자서 풀캠에서 얘기하는 거부터 나오게 해줘. 이거는 네. 초반에 좀 내가 좀 많이 헤맸어. 자료가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냐. 자, 아무튼 뭐 저 놀면 뭐하니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이 코트 친구였으면 사건 끝나는데 까비네. 윤태훈 친구 신뢰감 확 올라가네. 아니 잠깐만, 여러분 유재석 아저씨 왜 이렇게 싫어해요? 지겨워?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 좀 내주고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고 이제 좀 하차하고 이제 후배 MC들이 좀 뭔가 새롭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나는 약간 물타기 같아. 유재석 같은 그 진행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성역가가 족같은 거야. 그 유재석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와 그 성역화를 깨 부셔버리고 싶어? 성인군자 같은 그런 모습이 싫은 거지. 특유의 말투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실없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출연자들 토크 이끌어내는 거, 그거 유재석 아저씨 아니면 누가 하냐 그러면은? 누가 해?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싫은 거 아니야? 좌파라서 싫다고? 아니 유재석 아저씨가 왜 좌파야? 설마 그 투표 현장에 사진 찍혔을 때 파란색 옷 입고 나와서? 깔아내리려면 높은데 산 깔아내리는 게 맛있대. 코트 형도 높으니까 까내리려 하잖아. 내가 하나만 더 여기서 코멘트하고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끊어줘요. 예. 유재석 아저씨 왜 자꾸 욕하는 거야 이 씨발 새끼들아. 사람이 진짜 그 30년 넘게 방송 생활하고 그 자리에서 탑을 지키고 있고 백상 예술대상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커리어들을 보면은 얼마나 절제도 많이 했겠냐고. 돈도 이빠이 벌고 하는데 가정적이어야 되고 집에 가서 쉴 때도
그런 리스크 관리를 형님 얼마나 하고 싶어, 받은 얼마나 하는데 그 사람도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럴 텐데 그 욕망 참아내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보고, 진행도 뭐 깔끔하게 잘하고, 그 진행자로서 사람 이제 얘기를 막 들어주고 그러잖아.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갈게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괜찮잖아요. 진짜 엄마가 지금 순천에 있는 다이소 지금 갑질 관련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점원이 무릎 꿇고 지금 영업 중이에요. 자동문으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면이. 근데 무릎 꿇고 손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해요. 네? 직원이 뭔데요? 뭔데 손님 얘기하면 이리라 저리라. 일이 나왔으니 직원이 뭔데 손님한테 이리라 저리라 일이나 하세요. 계속 얘기만 쳐다보고 싹싹 빈다. 고객인데 근데 뭐야? 싹싹 빌면서 그냥 오킹 마냥 무릎으로 이렇게 막 가버리네요. 빌면서. 예?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충 진상 레전드. 방금 다이소 갔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보고 나왔어요. 애기가 매장에서 존나게 뛰어다니고 출입문 쪽으로 직원분이 다칠까봐 뛰면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애 엄마가 갑자기 빡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지 엄마 뻘 되는 직원분한테 폭언하면서 컴플레인 건다고 협박하고, 직원분이 무릎 꿇고 다이소 먹으려고 중국 기업 비슷한 거 들어온 건 무릎까지 아니야? 꿇고 사과를 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정적이 됩니다. 지가 싸지른 애 새끼도 옆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저 아줌마는 본인의 행동이 창피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직원분의 잘못은 일도 없는데 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거는 다이소 본사의 고객 만족실입니다. 본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새끼 진훈애나 입지 전반적인 매장 말로 서비스 점검 및 저걸로 직원 보호 대갚하고 관련 물량 부서를 통한 가지라고. 직원 케어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심리 상담 지원, 필요시 업무 전환. 야, 그 다이소 그래도 사후 처리 잘하네. 형사 고소 의지가 있을 경우 지원까지 약속드리며, 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보호 조치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괜찮잖아요. 제지는 엄마가 해요. 네? 제재는 엄마가 해요. 에? 직원이 뭔데요? 뭔데 직원이 뭔데요? 네가 뭔데 내 새끼 다이소에서 뛰어다니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내 새끼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저 아줌마는. 예. 근데 애가 어떻게 뛰어다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그냥 애가 조금 신나가지고 그냥 조금 이제 랄라랄라 뛰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여기서 뛰면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새끼 기죽이고 야지준 줄 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공공장소에 가서 이렇게 자기의 자식이 이렇게 막 난장 까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부모로서 좀 조치를 좀 취해야지. 그리고 직원이 뛰면 위험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랄프야 랄프야 위험해 뒤에 뛰어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부모가 먼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직원한테 내 새끼 왜 기죽이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네. 야, 무릎 꿇고 저렇게 빌면서 참 가는 게 좀 보기에 좀 아저씨가 안타깝네요. 이놈한다. 이 씨발년아. 예? 아저씨가 이놈한다 씨발려나. 예. 근데 저게 뭐라고 무릎 꿇고 비냐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너무 뭐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거지. 근데 뭐 그래도 손님도 뭐 반말로 하거나 뭐 이년아 저년아 찾지 않고, 아니 직원이면 직원이지 왜 그렇게 막 크게 오버해가면서 제재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뛰어다닌 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하긴 했네. 근데 존댓말을 하긴 했네. 그래도 나 저거 갖다가 막 그렇게 크게 욕하고 싶지는 않다.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예, 저는 이제 좀 중립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큰 소리로 직원한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진 않아 보이네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나도 약간 좀 무릎 꿇으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나도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 나는 굉장히 좀 중립이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거라고 영상 찍혀서 논란 만든다고? 예?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양쪽 다 늙어서 판단력이 족같다고? 알았어요. 야 이 씨발 맘충년아, 뒤질래 이 개같은 년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왜 애새끼가 뛰어다니게 씨발년아 거기서 애새끼 뛰어다니게 왜 씨발 니가 니 새끼 밥상머리 교육 족같이 시켜가지고 씨발 다이소에 데려와가지고 개같은 년아 그렇게 애새끼 뛰어다니게 만들어 이 족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이네 개같은 년 그냥. 다이소 씨발 1,000원짜리 돌돌이로 애새끼 면상 그냥 다 밀어버릴까 보다 개같은 년이. 어디 씨발 애새끼 뛰어다니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씨발년이. 그래놓고 씨발 뭘 잘했다고 지새끼 감싸기 두둔하고 있어. 싸가지 없는 년이. 직원이 뭘 잘못했어 씨발년아 개같은 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이렇게 악마가 되어야 하는군요. 예. 예.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쓰시지 여러분들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시지?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왜 내가 이러냐면 내가 늙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욕 먹는 걸 겁내서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단지 나는 뭐냐면 이제는 좀 막 무뎌. 솔직히 이희경 갑질 저 사건도 그렇고 저 다이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너무나도 많은 그냥 뭐 기가 빠지고 그냥 기가 차고 이런 막 소식들 막 접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크게 이입이 안 되는 거야. 저런 일들에. 예전에는 막 열받아가지고 나도 여러분들 같이 막 이렇게 막 화를 쏟아내고 그랬어. 근데 그럴 에너지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좀 아깝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런 값다 하는 거야. 예. 윤석열 정부 진짜 개 쓰레기 개 엉망진창 씨발 사과 한 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 이게 지금 맞아? 윤재양, 윤두창, 윤개창 진짜 나라를 창내는 이 1등 공신? 임기 끝나기만 해봐. 깡빵에 쳐넣어야 돼. 경기를 아주 개 이러면 또 그런 얘기한다. 야, 뭐 그럼 뭐 문재인 때는 잘했냐? 왜 전 거를 들고 와? 왜 전 거를 비교해? 전 거보다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기본값인데. 근데 여자들 습성임? 드라마에 뇌에 절여진 건가? 늘 행동 패턴이 마치 드라마에서 골법원 덜 떨어진 재벌집이 셋딸내미 마냥 행동. 근데 순천이면 야야 영상 잘 찍었어. 하락률도 있지 않나? 오킹 무릎 춤이 너무 부자연스러움. 저 방금 도내 영상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논란이 지금 생겼는데 AI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요즘 AI 영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근데 저때 사과값 때문에 막 가서 그래. 씨발 미안해. 임기 끝나기 전에 존나 현직 대통령 존나 욕해서 미안해. 근데 씨발 족같더라고. 마트 사과값 보는데. 그럼 이재명 때는 어땠냐? 그때도 씨발 족같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방송 안 하고 있었으니까 욕을 못했어 그때. 만약에 또 존나 열받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방송에서 허심탄회하게 시원하게 욕박을게요. 이번 추석 때는 내가 그 방송을 안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이 풀어내질 못했어.
아까 지금 때. 예.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너무 뭔가 좀 과열됐어요. 그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과열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봤던 제가 아이돌 보고 막 이렇게 좋다 뭐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선호기 되게 충만했던 시절인 것 같아. 사춘기도 동시에 찾아오고 그래서 집에서 되게 막 자위를 되게 많이 하고 혼자서 막 여자애들이 막 말 걸고 막 아는 척하고 손잡아주고 껴안아주고 이래도 막 흥분되는 거야. 막 그런 게 있었죠. 이제 확실하게 내가 양성애자라고 알게 된 거는 이제 2년 전이죠. 양성해지셨구나. 그럼 양성애자로 사는 기분은 어떨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